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국도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거든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니까 중국,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등이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마비될 정도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타국에서 일하다가 아프거나 또는 다칠 때 가장 힘들고 서럽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칠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콩으로 신청곡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디 US6933님이 신청곡을 콩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조명섭의 세레나데를 듣고 싶습니다 하셨네요.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의 채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말 이제 우리 주변에서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그 국적을 살펴봤더니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22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동포들이 그러니까 60만 명? 네. 네, 이상 현장에서 돼요. 일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인이 전체적으로 한 83만 명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60만 명 차지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21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태국 18만 명. 또 그다음에 미국은 외국인 근로자라기보다는 여기 국내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 한 16만 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국인이 제일 많은데 그 중에서 중국 동포들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국. 네. 근데 저 중국 동포하고요. 네. 우리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는 우리 동포신데 네. 왜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고려인 동포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중국 동포들하고는 다르게 러시아 국적, 우즈베키스탄 국적, 또 키르기스탄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국적 때문에 아마 그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해요. 이 고려인 동포들만은 별도로 좀 통계를 잡아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마 저는 거의 우즈베키, 러시아 이런 이제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죠. 네. 절대적으로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아직 숫자가 10만 명 이상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까지 세세하게 잡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 산업 현장은 물론이고 또 농촌 같은 곳에서도 열심히 일들 하시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이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거기에 관리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중국 동포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많으시더라고요. 중견 관리직으로. 왜냐면 우리 말도 잘 통하고 그리고 일도 많이 하시고 공장에서 또 원래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관리직으로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소통도 하면서 이렇게 관리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중국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국 동포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은 열악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그러나 가끔씩 이런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네. 이게 이제 숙소가 제대로 있지 않으니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아니면 그러니까요.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네네네. 주무신다.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위생적으로도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런 게 두각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 데서 일하신 분들은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고 저도 이렇게 지방에 다니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지방대학 근처에 보면은 그 원룸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대학생들이 많이 예, 있었는데 예.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아, 그 원룸에서 네.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예. 근데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 이제 건설업이라든가 뭐 조선업, 또 자동차 정비 분야, 또 이렇게 용접공으로 일하시는 분들, 네. 이게 아무래도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직업병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저는 그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요즘 그거를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해주는 그런 네. 게 좀 확대가 됐어요. 네네. 그거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분야 업종과 제조업,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예. 목 부분에 경추 간판 탈취증, 그러니까 아, 목 디스크가 네네네. 생기면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깨 희전근 개팔, 그러니까 어깨 걸림이라든가 네네. 어깨가 삐걱거리는 현상, 그렇죠. 그리고 허리 디스크 네. 이런 것도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런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데, 근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12개월 이내에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12개월, 그러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네네. 이제 인정을 못 받는데, 어쨌든 일을 그만두고 10년 이상 일을 했고 또 일을 그만둔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으면은 그런 증상이 왔다, 그러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팔꿈치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또 뭐 손과 손목 이런 데도 뭐 이상이 있으면은 보통 뭐 팔꿈치 같은 거는 1년 이상, 또 손과 손목 이런 부분은 2년 이상, 또 무릎 또 이런 경우는 뭐 5년 이상, 뭐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네네. 그것도 역시 뭐 그 기간 내에 그 증상이 발생하면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보통 10년 이상 일을 하시고 네, 일을 그만두고 12개월 이내에 이제 그렇죠. 신고를 해서 네, 예, 여러 가지 의료나 네. 이런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뭐 종류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네, 혹시 외국인 산업재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네. 어디로 연락을 해서 좀 자세히 알아봐야 될까요? 또 이런 전문 분야로 이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은 이제 뭐 노무사라고 직업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아마 이런 부분은 주요하게 뭐 병원에서도 알 거예요. 아, 예. 왜냐면 병원에서 진단을 하다 보면은 네네. 자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었다, 네.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렇죠. 병원에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물어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동포분들이 가끔씩 그러니까 다치거나 쓰러지고 그러면은 네. 그냥 그걸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 그 전날이라든가 언제서 내가 무슨 일을 했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병원 측에도 꼭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도 하든가 네. 아니면은 이 전문가들한테도 그런 걸 얘기를 해서 이 산업재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예. 그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주변에 노무사로 일하시는 분을 네. 알고 계시면 자세히 네. 상담을 하셔도 되겠고, 네, 그리고 또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 뭐 손목 아프고 팔꿈치 다치시고 이런 거는 병원을 꼭 다니셔야 되기 네. 때문에 병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 네, 이제 그렇죠. 의사 선생님께서 뭐 소견서 같은 것도 써주실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왜냐면 산업재해 판정은 병원에서 이제는 이렇게 그 진단 결과를 네네. 해가지고 뭘까요? 이게 노동부에 있는 근로복지재단에다 이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이제 산업재해를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이 진단 받을 때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꼭 참고하시기
하셔서 피해를 입으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아셔서 그 산업재해 인정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동포 여러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열어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서울시 구로구에서 윤상철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예술의 전당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 6월 8일 이 한국의 최고령인 일요일의 남자 이 송혜 선생님이 갑자기 별고했다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TV에서 방송됐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이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도를 표시했다. 송혜 선생님과 저와의 사이에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할 이 상봉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연달아 머리에 막 밀려온다. 몇 해 전 일이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도 좋고 중국 동포들을 위한 한가위 추석맞이 전국 노래자랑을 영등포 광장에서 굉장히 펼치는 그런 날이었다. 저는 길림신문의 류경길 기자와 함께 한국 유명 가수들이 모인 곳으로 갔다가 문득 송혜 선생님을 만났다. 모자 스켓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예술가의 품격이 돋보이네요. 하시는 사업이 뭡니까? 이분은요, 중국에서 유명한 조선족 서예가입니다. 아이고, 그래요? 나도 옛날에 서예를 무척 즐겼는데 한동안 배우다가 전국 노래자랑 하면서 접었어요. 그게 아무 사람이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생님은 기념으로 선물 한 점 남겨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것이었다. 저는 K 응낙을 했다. 선생님은 저를 구면처럼 대해주면서 술 2병에 도시락 3개를 가져와 함께 먹었다. 드디어 선생님은 공연을 시작하고 나는 무대 뒤에서 약속대로 선생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였다. 한참 후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찾아왔다. 아이고. 예해무경이라. 우리 한글로 말하면 예술의 전당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뜻이지요.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군요. 이 작품 집에 척 걸어놓고 나중에 윤 선생 한번 저희 집으로 모실게요. 선생님께서는 기뻐서 엄지척을 내보이는 것이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작품을 축혀들고 사진 포즈를 취했고 기자들과 인터뷰도 시작하였다. 오늘 저는 그게 우리들의 마지막 이별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언젠가 또다시 만나자는 굳게 다진 약속은 이렇게 쓸쓸함을 남기고 야속하게 영영 깨지고 말았다. 그렇다. 예술의 전당에는 국경이 없다. 예해무경. 하신 이 당신의 말씀은 오늘날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아로새길 명언이다. 그는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34년 동안 일요일의 남자로 3세부터 112세 출연자까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동을 준 전국 노래자랑 MC 주인공이 아니었던가. 당신이 남겨놓은 딩동댕 내 인생 멜로디는 오늘도 내일도 그냥 변함없이 영원히 대를 이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이제 부디 천궁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삼가 빕니다. 네, 윤상철 선생님께서 송혜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을 적어주셨습니다. 네, 윤상철 선생님 네. 저도 잘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제가 가리봉동에서 네. 중국동산센터를 처음 오픈했을 때도 아주 그냥 큼지막하게 이 네. 불글씨를 써오셨어요. 아, 그때는 동포의 정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글로 써서 예. 그래서 그걸 아주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이 벽에다가 걸었었는데 네. 아주 우리 또 윤선 스님이 또 송혜 선생님에게도 아주 뜻깊은 선물을 해주셨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장소에서 식사도 같이 했고 네. 언제 한번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까지 주격 받으시고 네. 얼마나 추억도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네. 놀라서 그냥 바로 문상을 가셨네요. 아무래도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 네. 송혜 선생님 이 중국 동포 분들에게는 잊지 못하죠.
그렇죠. 저도 이 전국 노래자랑 한참 2000년도 초반에 네네. 그때는 우리 동포분들이 상당히 모이기도 쉽지 않았고 네. 정말 뭐 그때는 뭐 체류가 거의 뭐 불법 체류 상태였기 많았었죠. 때문에 네. 어디 이렇게 모여서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때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면은 법무부도 특별히 그날만은 단속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의도 광장에서 모일 때는 정말 네. 한 3만 명, 5만 명 정도 모였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날 모이면은 뭐 친지 동네 사람들 뭐 도시락 다 싸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축제의 네. 분위기로 즐겼던 그런 모습을 떠오릅니다. 네. 소탈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잘 품어주시고 다독여주시는 분 아닙니까? 네, 한국 사회의 큰 어르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뭐 동포뿐만 아니라 이 한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아쉬움 많이 남겼죠. 네. 예해 무경 예술의 전당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노래와 춤으로 우리를 모두 하나가 만들어 주신 네.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송혜 선생님이셨고 전국 노래자랑이 뭐 한국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중국에서도 있었죠. 중국에서도 있었고 네, 심양에서도 네. 있었고 청도에서도 평양에서도 있었고 있었고 네. 미국인이 뭐 어느 전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원히 우리 송혜 선생님은 우리들 가슴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전국 노래자랑은 계속 딩동댕 울리고 그렇죠. 있죠. 울리고 있죠. 우리 네. 이제 이호서 선생님께서 네.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동포분들도 더 네, 많이 사랑해 주실 거라 좋아하시잖아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송혜 선생님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내 인생 딩동댕.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의 채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영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사연 중국 길림성 연길시 최진영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나만의 향기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옥에도 티가 있다고 그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점과 남의 단점을 비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깁니다. 이러는 과정에 어떤 사람은 낙관적이고 진보하며 어떤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비관한 적도 있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한어 시간 선생님은 과문 읽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어 선생님은 줄별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하나 지명해서 읽게 합니다. 남달리 한어를 못하는 나를 첫사람으로 지명한 선생님을 원망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더듬거리며 과문을 읽는 나를 보고 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부끄러워서 머리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하나를 못할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그 다음날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우리의 그림 실력을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림 실력을 보겠다는 말에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친구들은 불에 댄 것처럼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학 종소리가 날 무렵 우리가 그린 그림을 검사하던 선생님께서 나를 나오라고 하시더니 나의 그림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진영 학생이 그림을 제일 잘 그렸습니다. 박수! 그림 그리기에 실력이 있는 나는 전교 미술경색에서 연속 3년 특등을 하고 연길시 미술경색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또 상상력이 좋아 만화도 잘 그리고 영어도 남들보다 더 잘해서 늘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으쓱해하던 나는 나도 모르게 전날 한어 시간에 있는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잘한다고 우쭐렁거리지 말고 못한다고 비관하지 말고 더욱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빛깔과 향기는 남들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가꾸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장점은 부단히 발양하고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에 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만의 빛깔과 향기를 만드는 꽃으로 피어 나가겠습니다. 와, 대단한 글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어린 학생이 네. 나는 이거는 단점이고 이건 장점이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그림 잘 그리나 봐요. 그러게요. 요즘 뭐 초등학교 지금 4학년인데 지진이 네. 학생이 한참 이 자기 발굴 할 네네. 때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디에 흥지가 있고 네. 어디를 잘하고 어디를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네.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 되면 너의 장점은 뭐고 너의 단점은 뭐냐.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있고 너의 TV는 뭐냐. 네. 그럴 때마다 참 내가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뭔지 그렇죠. 그거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진영 학생은 이 선생님의 이 칭찬 한마디로 나의 장점이 이거구나 딱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술을 아주 잘 그려요. 네. 예. 한어 조금 못하는 거야 노력하면 될 수 있고 네. 그럼 미술 이렇게 잘 그리는 거면 나의 장점이고 네. 근데 겸손하게도 나는 이거 잘하고 못하는 게 이러니까 우쭐대지도 말고 창피하지도 말자 뭐 아유 정말 대단합니다. 네, 어린 너무, 학생이 너무 어른스럽네요. 그렇죠. 네. 근데 참 이 선생님의 이게 칭찬이 네. 중요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도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생님 말 한마디에 좌우지 되잖아요. 네. 잘 못해도 선생님이 너 이렇게만 조금만 하면 너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네. 또 금방 또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 친구는 유일하게 영어는 못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얘기해요. 이 프랑스어를 우리가 가르쳐서 그냥 프랑스어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네. 저는 그때 프랑스어를 쉽지 가르치는 않은데. 선생님이 네. 아주 예쁜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그 친구가 아주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이 더 떠오르기도 해요. 네. 하긴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쯤 선생님이 너 진짜 발음도 정확하고 네. 나중에 아나운서 해라. 그 한마디에 저 꿈이 아나운서가 됐다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영영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최진영 학생 자신의 장점 잘 살리고 단점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신의 빛깔과 향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우리 진영이 학생의 꿈 저희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열심히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